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의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시작되오니 귀빈 여러분께서는 행사장에 입장하시어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의 10주년 기념식 사회를 맡게 된 서희경입니다. 오늘은 2012년 5월 18일이었더라고요. 18일에 문을 연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이 1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 오늘 행사를 빛내기 위해 자리해 주신 내외빈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김용호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용호 원장님께서는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내셨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브리프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모두 박수로 김용호 원장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제 좀 완화되는 것 같아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해서 온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함께 민생 안정과 또 국가 발전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연구원이 창립 10주년 행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5월 18일에 연구원이 창립된 이래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택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윤보선 대통령의 위협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왔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정치 사상과 정치 활동을 재조명하고 또 우리나라가 당면한 재반 문제를 주제로 선정을 해서 국내 국제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특히 윤보선 대통령께서 소화하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과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해서 한영 관계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출판 및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나왔습니다. 그동안 윤보선 대통령의 회고록과 또 윤보선 대통령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해위 윤보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의 민주주의 이행 연구 등을 발간하였고 또 두 권의 연구 총서 윤보선과 1960년대 한국 정치 그리고 윤보선과 1950년대 한국 정치 등을 출판했으며 매년 분기별로 윤보선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또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주의 사상을 개성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나 최근 민주주의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의 주제를 신정부 출범과 한국민주주의의 진로로 정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국내 최고의 석학들이 기조 강연과 발표, 사회 토론을 맡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개원 1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윤보선 대통령의 정치 사상과 정치 활동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관련된 자유 주제로서 논문 응모 마감은 8월 26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활동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잘 되고 있는 것은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훌륭한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호 원장님. 그럼 다음으로 해이 윤보선 대통령 기념사업회 김성수 이사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성수 이사장님께서는 대한성공회 대주교와 성공회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강화도 우리마을의 촌장으로 계십니다. 김성수 이사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환영사라 그래서 그냥 환영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제가 나이를 좀 먹어가지고 이렇게 또 된소리 안 된소리 할지 모르지만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청와대 그러면 우리 윤보선 대통령께서 만드신 거죠. 여러 가지를 다 타파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흘러나와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고 어쨌든 좋은 분을 우리가 일찍이 여의인 게 참 아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에덴바라 대학을 일찍이 유학을 하신 것은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일이고 또 서울시장도 이대에 하셨고 상고부 장관,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내신 것도 다 잘 아시는 사실이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셔서 삼선 개헌을 또 하셨고 부흥국민운동 투쟁위원회 위원장, 민청학령 사건 등등을 독재자들로부터 다 울궈내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을 우리가 가진 것을 또 고맙게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신 것을 정말 환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 시간에 꼭 하나 말씀드릴게 영부인인 공덕기 여사님도 한국 여성 인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우리들에게 주었던 것도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
아드님 두 분을 볼 때마다 왜 요즘은 저런 그 두 분 같은 아드님들이 안 나오고 다 뭐 가짜 뉴스다 뭐 어쩌다 저쩌다 형편없는 가족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두 분 형제분들에게도 참 고마운 인사를 우리들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순서를 보면 이제 이 기념식이 끝나고 2부 순서로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데 강연과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마음껏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윤보선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학자님들의 멋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제목에도 있다시피 신정부가 이제 뭘 할 건가 우리가 많이 궁금합니다. 이 시간 그들의 앞길도 이 자리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거진 다 됐으므로 먼저 고마우신 분 육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의장을 지내신 김수환 고문님, 동아일보 회장과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학준 이사님, 안동교회의 원로 목사님, 유경재 이사님, 그리고 국제 로터리 회장과 부방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지내신 이동건 이사님, 그리고 한국예설종합학교의 명예이사이신 윤동구 이사님, 그리고 국제 로터리 부회장을 맡으신 윤상구 이사님, 그리고 저거 한자가 다른데 변호사 김성수 감사님, 그리고 민설계 주식회사 회장이신 명백 감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조금 아까 인사 말씀을 하신 참 아주 씩씩하고 멋있는 김영호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러고 늘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해온 이홍구 이홍구 총리가 오셔서 이 시간이 더 돋보리라 그렇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고문을 지내신 분들, 자문위원들,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 운영위원들, 연구위원들, 그리고 역대 원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뒤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같이 아무 하는 일도 없는 사람을 이사장을 만들어 놓고 아주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 이빨도 신청지가 않아서 많이 잘 나와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기념식과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귀빈이십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성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성수 이사장님은 1987년 60 그 민주항쟁 때 미사를 접전하신 거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홍구 이사장님의 축사입니다.
이영구 이사장님께서는 제28대 국무총리와 주영 주미대사 그리고 통일원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하셨더라고요. 제15대 국회의원, 신한국당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중앙일보 고문, 서울국제포럼과 유민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이영구 이사장님을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2차 대전이 시작된 1941년 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그 초등학교가 여기서 멀지 않은 제동학교입니다. 그 제동학교 근처에 어렸을 때부터도 여기저기 골목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방을 댕겼는데 아주 훌륭하신 어른들이 많으셔서 저분들이 누구다 하는 걸로 완전 어느 분들이 가르쳐도 주시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멀리서도 뵙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도 뭐 상상한 기억도 많이 납니다. 대표적인 분이 저는 가회동에 살았는데 계동 쪽에 놀러 가면 여원용 선생이 사셨고 제가 살던 가회동 집 바로 웃집에서는 여원용 선생 계신 동생이신 여원용 선생이 바로 제 웃집에 이웃에 사셨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학교 근처로 내려와서 안동교회 근처로 가면 윤보선 선생도 하셨고 제동학교에서 조금 걸어 이쪽 올라가면 사실은 윤씨 댁 일가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여러분이 사셔가지고 그분들 자제들하고도 제가 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게 한 그때부터 하자면 한 7, 80년 지났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같으면서도 이렇게 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지금도 그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거나 또는 책에서 보고 그러면 그 말씀들을 잘 따라만 가면 그래도 그럭저럭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후회도 하고 또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이 민주주의 연구원 10주년을 우선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여기 우리 윤영섭 회장을 비롯해서 정치학회 과거 회장들이나 회원들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갖다 하고 있는 이런 학자들 또 동료들 그리고 이런 모임이 그래도 한국 정치를 갖다 이 정도로라도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주년을 축하하고 또 모든 활동하신 분들 역대 원장님들 우리 김용호 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출신 많이 있습니다. 김학준 원장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원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윤 대통령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게 결국 4.19 후 아닙니까? 이게 또 죄송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위치는 좀 특별한 것 같은 게 4.19 후에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본인과는 관계없이 뭐 정치학을 하는 제3자들이나 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민주주의를 지키냐 또는 민주주의를 갖다가 어떻게 이끌어가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상당히 윤 대통령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중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른바 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잘 끌고 간다는 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건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 한국 정치 지난 몇십 년의 역사가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의 큰 업적이나 또는 목표도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하는 건가에 대한 뭔가 그럴듯한 해답과 설명이 있나 하는 걸 발견하고 또 논의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심 과제가 있었지 않나. 근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바로 오늘도 이 모임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이 새 정부가 며칠 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토론회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걱정은 윤 대통령께서 고생하시던 대통령 시절이나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대답이 딱 정립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일단 한국 정치의 조직이나 또는 행동 양태가 뭐 그럴듯한 무슨 대답이 나올 것 같은 징조가 별로 보이지 않는, 쉽게 말씀드려서 별로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만 그럴수록에 결국 정치에 관심된 있는 모든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정치학을 업으로 생각하는 정치학 회원 정치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바로 그런 그 고민의 일부를 갖다 반영하듯이 우리 윤보선 대통령 같은 분은 어떻게 역사에서 평가해야 되나 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임도 그런 면에서 어떤 새로운 대답을 갖다가 모색할 수도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한국 민주주의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못지가 않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건 제가 다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뭐 별로 되는 것도 없으면서 또 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왔습니다만은 또 이게 끝나고 또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오늘 회의가 좋은 회의가 될 것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그런 걱정과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윤보선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10주년이 특별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바로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국민과 함께 하면서 뭔가 조금 나은 한국 정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성수 대주교께서 오셔서 제일 반가웠습니다. 제가 아주 제일 존경하는 선배 중에 한 분이신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근래 난 자주 뵙지도 못하고 또 강화도에 가 계시고 이래가지고 적조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아주 반갑고 계속해서 이 연구원의 발전에 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발걸음,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남시욱 교수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남시욱 교수님께서는 동아일보 상무이사,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현재 세종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남시욱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이 윤보선 대통령님 기념식에 와서 제가 만감이 교차하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60년대, 1960년대 말입니다만 일본 특파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김영삼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후보 시절인데 미국을 갔다가 들려가지고 동경에 들려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오늘 점심을 같이 하자고. 그 웬일이냐고 그랬다가 미국 갔다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미국 가서 누굴 만나냐 그랬더니 마셜 그린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 마셜 그린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 그랬더니 마셜 그린이 5.16 당시에 비하를 얘기하더라 이게.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마셜 그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면 총리는 이제 피신해버리고 유리하게 남아있는 헌법기관이 윤보선 대통령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셜 그린이 맥그루더 장군하고 그 당시에 8군 사령관인가 그렇죠. 두 분이 해비를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알아봤더니 유일한 헌법기관이 우리 각하니까 진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해위께서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같은 한국 군들끼리 전투하게는 할 수가 없다. 하려면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면 내정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딱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비화를 들려주더라고. 김병삼 씨가 내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를 이제 회고를 해보면은 사실은 그 해위 선생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 정권하고는 굉장히 안 좋았죠. 장면 씨하고는 사실은. 그러나 대통령 된 이상은 참 그야말로 유일한 헌법기관이고 장면 대통령 장면 총리는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시를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쿠데타를 진압하라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이 양반이 참 대단히 그 속이 깊은 분이구나. 물론 미국 대사하고 미국 대리하고 8군 사령관 와서 얘기하면 지시를 내면 되겠죠. 그 당시에 우리 3군 사령관한테 지시를 진압해보라 하면 아마 내란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해위 선생의 그 해안이 깊은 생각이 참 있었구나라는 그 생각 지금 기억이 나요 오니까.
뭐 그건 지나간 얘기고 하여간 해외 선생 이 몇 주년 맞아가지고 이런 기념 학술회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해외 선생은 뭐 여러 가지 4.19 직후에 민주당 신구파 싸움에 뭐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공화국이죠. 그 공화국의 유일한 대통령으로서 쿠데타를 맞이한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에 아주 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에 대한 연구는 아주 여러 갈래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 축하를 드리고 제가 그 해외 단면이랄까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1961년 5월 16일 당일에 아주 생생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윤보선 대통령 관련 김명구 소장님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이따가 2부 세미나의 제3주제인 윤보선 대통령의 사상을 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의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물 상영이 있겠습니다. 이 영상물은 2012년 6월에 개최된 해외학술연구원 창립총회와 또 국제정치학회와의 공동 심포지엄부터 작년에 2021년 10월에 열렸던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운동 관련 학술회의 그리고 11월에 개최된 에딘버러 심포지엄에 이르기까지 총 10년간의 학술 활동을 망라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10년간의 학술 활동을 상세히 보여드릴 수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을 보시면 아까 저기 김용호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상해 임시정부와 45년 광복, 48년 건국, 한일협정, 민주화운동 등 한국 정치사의 맥락에서 윤보선 대통령의 활동과 유지를 계승함에 천착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195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진로를 모색하고 대외적으로 또 한미, 한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을 강구하는 그 학술 성과를 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윤보선은 1897년 8월 26일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한국인 공업회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노끈이나 각종 밧줄을 생산하는 경성직류 주식회사의 사장이었는데 그 아버지 윤치소는 종로 안국동에 위치한 안동 장로교의 장로였습니다. 또 한국인 최초로 미국 남감리교회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오천당수 윤치호는 한국 감리교회의 대부로 일컬음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중의 관심사였던 국권 회복 운동부터 시작해서 윤보선은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독립운동, 미 군정기와 치열한 자유의 다툼, 대한민국의 수립, 이승만 독재와 민주당 정부, 5.16 군사정변과 민주화 회복운동, 신군부의 등장,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속, 그 경랑 속에서 그는 한국의 세 주제, 곧 독립운동, 건국운동, 민주화운동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윤보선의 삶 자체가 한국의 근현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윤보선은 5.16 군사정변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박정희 정부에 저항하며 18년 동안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윤보선이 내걸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회복이었고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헌법 정신으로의 환원을 의미했습니다. 윤보선에게 자유와 인권으로 대변되는 민주주의는 그의 삶의 정체성이 없고 신념과 같은 것으로 이승만과의 결별 이유였고 박정희 정권에 저항한 근거였습니다. 1954년 5월 20일 민주국민당,
곧 민국당 종로 갑구 후보로 나섰을 때 윤보선은 독선과 독주의 타파, 평등의 민주정치 실현, 경제적 기회 균등을 원칙으로 한 자주경제 수립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1963년과 1967년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는 공적 정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평등과 함께 공정한 분배를 주장했습니다. 철저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해서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나 고아나 불구자나 난치병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기업주의에 의한 노동력의 부당한 착취를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민주적이고 자생적인 노동운동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보선은 구라파의 민주주의나 미국의 민주주의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늘 말해왔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세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자유뿐만이 아니라 질서, 공적 정의를 통해서 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주의의 원칙을 자유, 정의, 질서로 규정한 겁니다. 이러한 정치 철학에 근거해서 국가주의적 독선에 저항했고 경제민주주의적 분배도 주장을 합니다. 덧붙여 국가가 엄정한 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를 합니다. 윤보선의 민주주의 사상에는 전체주의적인 평등성은 없는데 오히려 상류와 중하류 계층의 분할을 인정을 했고 계서적 인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믿어서 공적 정의의 의무를 강조합니다. 윤보선이 말하는 공적 정의는 물질적, 비물질적 재화를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 약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 시민들과 그들이 조직한 기구를 후원하는 것, 압제와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 속에서 약자들과 상처받기 쉬운 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을 공적 정의의 실천으로 보았습니다. 국가는 법의 기초에 공적 정의를 추구하고 일반 복지를 증진시키고 실현시킬 책임이 있다고 본 거죠. 1960년 4월 11일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마산 시민들이 데모를 일으키죠. 이때 야당의 조사위원장으로 마산을 방문했던 윤보선은 분기탱천한 데모대들을 앞에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지만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준법을 호소합니다. 바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장미연 정부 시절에 혁신계가 횃불 시위를 하면서 가자, 북으로, 오자, 남으로를 외쳤던 그 무질서의 현장을 견디지 못했던 것도 이러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왕좌왕하던 장미연 정부의 데모 방지법, 방공법을 제안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사회의 질서와 법 체계가 엄중해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 곧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윤보선 사상의 주제는 신부적 인간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YH 사건 때 노동자 편에 서고 민주회복 구속자 협의회 고문으로 추대되어 구속자 가족들을 위해 일하고 구속자들을 위한 영치금을 마련해주고 아내 공덕계와 함께 독립방직 체불 임금을 위해서 애를 쓴 것은 모두 그가 신부적 인간화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윤보선의 민주화 운동에는 계급투쟁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곧 민중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윤보선은 70년대 민주화 회복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유신 정권도 함부로 윤보선을 대하지 못했고 박정희도 윤보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수석 비서관을 했던 김정남 씨가 윤보선을 가리켜 민주화 운동의 버팀목, 거대한 산이라고 평한 이유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발걸음이 잘 나타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의 10년 전, 5년 전 좀 젊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당시 기억이 주마간산으로 스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박가연 간사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10년을 기념하고 다음 10년을 기약하면서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인 해이 윤보선 기념사업회 윤동구 이사님께서 유족 대표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윤동구 이사님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윤동구 이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뜻깊은 날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말씀 드릴 것 없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못 바친 수많은 분들의 피땀과 피땀 어린 투쟁과 노력으로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저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친께서도 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몸바쳐 일생을 바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물학적 상실보다는 그의 이념의 상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윤민현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향할 방향과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여태까지 10년간 노고해 주시고 우리 윤민현에 참가해 주신 여러 분들께 잠깐 시간을 빌려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장의 김성수 대주교님, 고문의 김수환 의장님, 윤재영 회장님, 그리고 원장에 계신 김영호 교수님 비롯하여 전 원장 김학준 교수님, 윤영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역대 고문에 계신 김정배 총장님, 민경배 목사님, 양승철 교수님, 윤영섭 장관님, 이민호 대사님, 이태기 이사장님, 이형구 총무님, 장충식 총장님, 한승주 대사님, 윤영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영으로 계신 강원택 교수님, 김명국 소장님, 김명섭 교수님, 김용호 원장님, 정황식 교수님, 김학준 원장님, 박민희 교수님, 이현호 교수님, 이철수 교수님, 안민혜 교수님, 정윤재 교수님, 그 연구원으로 계신 김정희 교수님, 서희경 선생님, 양준식 교수님, 이택선 교수님, 그리고 감사로 계신 김성수 변호사님, 임명백 회장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구 이사님 감사합니다. 윤민현 좋습니다. 저도 이제 윤민현 10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데 외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휴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30분 후에 2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키에서 찾아가서